네, 오늘 또 이제 11시에는 또 장르만 장르만 여의도 여의도. 네.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오늘도 속도 있게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야당이 아주 국회 열차를 출발시켰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야당, 예, 몽골 기병. 자, 몽골 이렇게 기병. 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네. 예. 이제 원구성 협상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근데 뭐 아직도라고 꼭 뭐라고 할 건 아닌 게 네. 이전 국회들도 한 40일 정도는 평균 걸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밀당을 하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완전 뒤통수를 맞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야당이 그 가지고 있는 상임위 11개를 막 개문발차해가지고 막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 들어가기도 뭐하고 들어가기도 뭐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야당이 상임위원장들을 임명한 곳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네. 과방위 과학하고 방송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송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상임위인데 네. 이 과방위에서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 당연히 여당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방위원장이 최민희 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쭉 있으니까 뭘 했냐?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음, 개정안이에요. 뭐냐면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그 법안인데 지금은 뭐 숫자가 되게 적다. 이사회 숫자도 적으니까 자꾸 뭐 사장도 왔다 갔다 하고 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이사회 숫자를 대폭 늘리자. 이사 숫자를. 음, 그러면 훨씬 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에도 주고 좀 네. 다양한 루트로 사람들을 모아보자. 그러면 구성도 뭐 학계도 많이 그렇죠. 학계도 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아, 되면 이제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방송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나 탄압받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예. 방송 3법을 그냥 이제 본회의로 넘겼어요. 그 법사위로 넘겼어요. 전체 회의를 음, 열어가지고 바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법안을 추진하는 순서가 뭐냐면 네. 상임위의 법안을 누가 발의를 하잖아요. 법안 소위라는 게 있어요. 예. 소위에서 나눠가지고 법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안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음, 관련 기관장들도 불러다가 문답을 하고 뭐 혹시 뭐 이런 영향이 있겠느냐 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소위에서 합의가 되면 전체 회의를 여는 거고 음, 전체 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법사위로 넘어간 다음 본회의 가는 건데 이 그냥 소위를 안 해버렸어요. 그냥 어,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일부 야당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 속도전만 낼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절차를 더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한 속도전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지금 만약 사진에 나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당연히 방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은 나오지 이 않았어요. 합의된 일정이 아니니까 안 나가겠다 이런 명분이죠. 지금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 좀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출석하지 마요. 우리 없이 음, 상임위 진행되면 안 되니까 그런 압박이 있다고 해서 음, 이분들도 끼인 상황이긴 해요. 나갈 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눈치 보고 국회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도 간다. 음, 일단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네.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버린다. 두 번째, 운영위에서는 뭘 하고 있냐.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 상임위잖아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는데 이것도 그냥 야당에서 맡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21일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 경호처 업무 보고 받을 거니까 다 어허. 출석해. 그러면 비서실장도 나와야 되거든요. 경호처장도 다 나오고 안보실장도 나와야 돼요. 나와서 질문 답변하고 다 이제 보고할 업무 보고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이 정부 들어섰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들을 다 파악하겠다. 용산 음,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출석할 확률은 지금은 적습니다. 당연히 아, 안 나오려고 하겠죠. 이 기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육위원회에서 뭐 하냐면 25일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안에 논문이니까 정리하고 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거예요. 다 걸로 걸 수 예, 있는 모든 거네요. 상임위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지금 여당이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주는 7개라도 받아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생각해보면 우리 최순실 그 국정농단 때도 문체위가 그렇게 소중한 상임위가 될지 그러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 예. 문체위원장 뭐 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예. 근데 모든 비위 사실이 거기서 터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뭐가 중요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국토에서 뭐 하고 있냐? 이제 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라고 했는데 네.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국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문회 엽니다, 우리는. 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니 청문회를 열었을 때 안 나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압박을 또 하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25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야, 정무위원회에서 뭐 하냐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 하겠다. 이거 뭐냐면 정무위원회는 권익위.
권익위를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종결을 했어? 그럼 권익위부터 한번 들여다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건 우리가 국정조사도 할 것이고 철저하게 다 검증을 할 거야. 라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부를 거고 증인으로 최재형 목사도 부를 음. 것이다. 두 사람은 뭐 거의 당연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논의했던 네. 종결하기로 논의했던 위원 15명도 다 증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어허. 얘기했는데 다만 이제 정무위에는 하나 남은 카드가 뭐냐면 정무위원장을 민주당이 아직 안 가져갔어요. 이거 이제 여당 가져가라고 남겨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빨리 들어서 니네가 위원장 잡고 진행을 너네 원하는 대로 한번 음. 해보든지라고 약간 던지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무위 소속인데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품 빼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그 기록물 보관된 현장을 방문해야겠다 우리가. 어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기록관이 기록관에 퇴임 이후면 이제 뭐 행정부 소환은 넘어가지만 되지만 아하. 그러니까 지금 어떤 틀 안에서 이게 뭐 법을 어긋나고 제도를 어긋나서 하는 건 네네. 아니니까 네네. 틀 안에서 야당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지금 가동하고 있다. 그 또 놀라운 것이 국정조사를 저는 이걸 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많은 일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야당의 전략인 것 같아요. 아. 정신없이 막 다 추진해가지고 전선을 막 여기저기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이렇게 안 하면 예. 지지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때릴 거다라는 위기감도 있다. 이런 있죠. 분석도 뭐 있더라고요. 정치적 효능감을 지금 주지 않으면 아하.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러기에도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음. 4국조를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사국조. 국정조사 4개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이제 최상병 사건 순직 네. 은폐 의혹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특검과 동시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것도 누군가요? 있었죠. 네. 벌써 그 까먹었어. 이채 양명주의 그 양이에요. 예. 예, 그거도 국정조사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그 영일만의 기적 아. 동해 유전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감세를 계속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상속세도 낮추고, 그다음에 뭐 종부세. 종부세도 이제 없애거나 낮추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감세 얘기할 거면 세수 결손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것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그 국회에서 폐기가 됐던 거부권 때문에 폐기가 됐던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게 이제 노조를 한 사람들한테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 노란봉투법을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당은 뭘 하고 있냐? 아, 네. 야당이 추진하는 거 하나 더 하나 더. 있는데 네네네. 숨이 너무 차가지고 예예예. 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의 손석희도 애완견 랩독. 얘기했는데 예. 네, 그거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여당 상황 잠깐 짚어보죠. 여당은 아무튼 지금 7개 상임위가 남았으니까 네, 네. 이걸 받을까 말까 뭐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언제까지 고민할까요? 아, 근데 그러니까. 여당 계속 고민합니다. 네.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반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반발하기로 했냐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108명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어제. 네. 이 누구한테 무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야? 국회가 헌재로 우리 상황을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넘겼다.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임위원장이 벌써 통과가 됐잖아요. 네. 11개가. 그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열어가지고 땅땅땅 한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왜 일방적으로 이거를 진행하지? 그 국회의장 선출도 너네끼리 했잖아. 국회 부의장 선출도 너네끼리 했잖아. 우리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하는데 상임위원장이나 위원 선임도 다 우리 빼고 너네끼리 했잖아. 일방적으로 지금 회의 열어서 진행한 거 아니야? 이 참여권도 우리 보장했어야 되는데 아하.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안건 이거 지금 계속 너네끼리 진행할 거야? 이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도 침해당하고 있어. 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는데 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이 이 일을 했어요. 미래통합당이. 그랬나요? 국민의힘의 전신. 근데 그때도 똑같이 숫자가 적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여당이 민주당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황교안 뭐 이렇게 체제로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 그때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래통합당이 개원 직후에 뭘 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 명의로 똑같이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2020년이었는데 결과가 언제 나왔나?
언제 나왔나요? 2023년 9월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각하됐어요. 그냥 각하. 네. 아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판단할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 국회는 이미 돌아가고 있잖아요. 국회 돌아간 지 3년 다 됐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빨리 아니 각하해줄 건 빨리 해줘야지. 이거를 시간을 끌다가 이제 각하를 해서 판단의 실익이 없다. 이미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는 이거 청구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어요. 어.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한 번 또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주호영 원내대표 단독 명의였지만 지금은 의원들 모두를 다 108명이 다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각하. 그러니까 언제 각하가 될까나 그게 제일 또 3년 좀 지나서 그러지 실익이 없다.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거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다른 뭐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네.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 저 그걸 떠나서 국회 내부에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헌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그냥 네. 이렇게 좀 올바른가 싶긴 합니다. 이거 약간 금지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 고발 금지법. 아. 국회의원들 그만해라 이제. 뭐만 하면 공수처로 가고 뭐만 하면 검찰로 가고 어. 경찰로 가고 금지법. 알겠습니다. 그건 뭐 발의를 안 하겠죠. 네, 안 하겠습니다. 네.